후보 결정 D-6.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채널A가 주관한 마지막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귀에 꽂히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표 비전이 뚜렷이 안 보인다.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원 후보님께서도 그 얼토당토 않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 목적은 표를 사는 거겠죠? 이재명이 거기에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요. 국가 부채라는 것이 어떤 정당의 후보는 그거 부채라고 하는 거는 돈 뽑으면 바로 그게 또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은 원희룡의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찬스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이 공정국가와 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래 세대의 몫을 뺏어오는 정책,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네. 중단시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맞수 토론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하고 싶으십니까?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네, 하 기자 두 영상 연속해서 보셨는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그 토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토론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에서는 집중적으로 상호 어떤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비전을 갖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 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통점을 좀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깐부 토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어제 사유를 받던 김승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원칙 그다음 비전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과거와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서로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그런 여러 공약에 대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많이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그런 태도는 서로 상호 간에 좀 많이 법무부 장관 한 번 하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상호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마지막 맞수 토론 모습 보셨는데 이런 가운데 장외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경쟁 후보들이 발끈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 영남 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걱정하신다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돈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지원해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작을지는 모르지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이 시점에서 팽팽하게 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맞서 있는데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느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홍준표 그 후보하고는 굉장히 껄끄럽죠. 예전에 그 홍준표 검사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의 뇌물 사건을 본인이 수사했다. 굳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두 분이 굉장히 껄끄러워졌고 예. 지금은 조금 그 홍 후보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뭐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설사 김종인 위원장이 홍 후보를 도와주더라도 홍 후보가 후보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뭐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두 번째 윤 후보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동안에 그 윤 후보하고 김종인 그 위원장 그 측 간에 그 어떤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토요일 랭킹쇼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예. 2017년 대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후보 한 분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집권하면 2년 안에 개헌해라. 또 하나, 내각 구성권을 나한테 달라.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각 조건이 구성권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를 해서 깨졌고 그 제안을 받았던 그 당시 후보가 지금의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면 대비하고 만나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사실 별로 그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는 어느 정도 양측 간의 어떤 그 협상 이런 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윤석열 후보는 어제 호남 중진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을 얻어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두 분을 국민 캠프에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의 뿌리인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변화와 윤 후보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선거 전략이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요. 굳이 근데 다음 주 또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면인데, 내가 사실 계란 맞으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공장장님 뭐 그렇게 계란 던져주면 감사한 것이고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보입니다. 계란 맞으러 오고 봉변당하러 오는 사람에게 계란 던지거나 물리적 충돌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이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가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소위 산무 침묵 대응하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할 겁니다. 네, 최 교수님, 김어준 씨는 달걀 맞으러 간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윤 후보는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두 분을 영입을 했고 다음 주 또 호남도 간다고 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 5.18 단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뒤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정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게 맞냐 이렇게 비판의 또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본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망언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가려는 마음이 있을 거고, 가서 만약에 항의가 들어와도 본인한테 마이너스다. 즉 이게 전혀 손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도리어 결집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섭 시장 말처럼 광주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을 가지고 그냥 무대응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윤석열 후보가 원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본 경선 최종 변수는 역시 당심과 민심인데요. 민심과 당심이 엇갈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앞에 보시는 수치가 전체 응답자의 지지율입니다. 뒤에 빨간색 표시가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인데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이 순서는 지금 전체 응답자 순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47.3, 홍준표 33.3, 원희룡 5.7, 유승민 3.8입니다.
하종대 기자님,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신과 민심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경선에서는 50대 50 이렇게 반영을 해요.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저게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이제 관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관문인데 1차 때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한 2% 좀 차이가 안 났고요. 2차 때 같은 경우는 4%가 좀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많이 조금씩 이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냐면은 일반 전체 국민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1차, 2차 때는 20%, 30% 즉 당원들의 그런 그 여론조사 한 부분이 20%, 30% 이번 같은 경우 50%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당원, 그러니까 당원,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 비율이 반영 비율이 50%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이 처음에는 한 10%까지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신승을 윤석열 후보가 거두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그 큰 차이가 아닌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전망이 많습니다. 예, 하종대 기자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 결과 다음 주 토요일 날 토요일 랭킹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